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년간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5호기가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이로써 한빛원전 6개 호기 가운데 5개 호기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노인 통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인 실버존이 곳곳에 지정돼 있습니다. 전남은 고령 화율이 가장 높지만 실버존 설치는 전국에 비해 떨어져 노인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예방접종률 역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준인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점심시간을 맞은 광주 한 식당.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모임 제한 인원이 완화되며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며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일상으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나 제가 가족들 모임도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원수 제한 때문에 많이 못 오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식사하러 오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달 들어 광주 전남 코로나19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주 하루 평균 19명을 기록했던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었고 광주의 경우 최근 2주째 하루 평균 1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률도 전남은 위드 코로나 기준인 70%를 넘었고 광주는 곧 이를 전망입니다. 시민들 역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우려하는 한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보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못 보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많이 못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개선됐으면. 순천이 지자체 최초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포했고 정부도 오늘 공청회를 통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앞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영국 등 해외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만큼 방역수칙 완화와 함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한 병상 마련, 일시적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 서구 주민 1명과 광산구 거주 외국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구례, 장성, 광양, 완도, 신안 등 지역에서 모두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가 발전을 멈춘 지 1년 만에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동을 준비하던 중 증기 발생기에 발생한 문제로 발전을 멈췄던 한빛 5호기가 지난 23일 오후부터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한빛원전 6개 호기 가운데 4개 호기가 정비를 위해 발전을 멈추고 있고 나머지 5개 호기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다가도 한낮에는 포근합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인데요. 오늘 광주의 일교차도 12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 10도를 밑돌면서 춥게도 느껴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안개도 자욱합니다. 현재 화순의 가시거리는 300m 안팎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광양 수호댐 수역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추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변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2,800만 세제곱미터 취수능력의 수호댐입니다. 이 수호댐 취수탑 인근 4만여 제곱미터 수역에 65개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메가와트급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광양시 등 유관기관과 추진 협의에 나선 한편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상 태양광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가 주민 수용성 제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좀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양 수호댐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댐 수변 지역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이 15만 광양 시민들의 식수 안전성과 수행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댐이 좀 크면 괜찮은데 적은 데다가 그걸 설치하게 되면 오염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전체 이 자재에서 오염 물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걸 염려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수변 지역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이 그린 에너지일 뿐 아니라 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댐들에서 수많은 이걸 하고 있는데 수상강을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수익하는 사업 이런 걸 수자원에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과 궤를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광양 수호댐 수상 태양광 사업. 광양 수호댐 수변구역 주민들의 팽팽한 의견 차이가 어떤 형태로 결론 지어질지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실내 확산을 막을 걸로 기대되는 인공지능 기반 환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기계공학부 강현옥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은 실내에서 발생한 초미세 입자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물질의 양과 분포 위치에 따라 환기 시스템의 최적화된 작동 조건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환기구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던 환기 시스템을 유해물질 분포에 맞춰 제어 작동시킬 수 있게 돼 바이러스 실내 확산을 막을 걸로 평가됩니다. 도수 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익숙하시죠?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전남 지역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데 하지만 실버존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어서 노인 안전에 취약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하당동의 한 도로가. 인근 노인복지회관에 오가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0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고 시속 30km 이상 주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생기면 좋겠죠. 노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건널 때가 위험하고 골목길에서 나올 때가 위험하고 그러더라고요. 거동이나 반응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8년. 10년이 넘었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버존의 지정구역 수는 턱없이 적습니다.
요양원과 노인복지회관들이 몰려있는 목포의 한 원도심 도로.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목포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4곳에 불과합니다. 전남 지역의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남 22개 시군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84곳, 노인보호구역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5곳에 달합니다. 시설 관계자의 신청이나 민원이 있어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설장이 최종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시설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기 때문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포시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의 노인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 카메라조차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다른 보호구역에 비해 단속률도 떨어집니다. 올해 10월 기준 전남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 초고령 사회로까지 접어들었지만 실버존 제도의 취지도 못 살리고 있고 지자체의 노인복지 인식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강화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광주, 전북, 전남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에 참석해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30여 년 동안 주민자치의식과 지방자치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균형 발전 추진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부총리급 전담부처로 하는 가칭 국가균형 지방자치부 신설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에 꼭 추진해야 할 국고 현안사업 15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기재부를 방문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과 진입도로 확장, 광양항 3회 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립남도음식산업진흥원 설립,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탄소 포집 활용 실증 지원센터 구축 등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 사항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이행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국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가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창업 생태계 구축에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자금 마련을 돕고 거주시설과 초기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259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된 29개 창업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북구 중흥동 빛골 창업 스테이션도 실시 설계 용역을 마쳐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무주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9,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안에서 주택 면 LH가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이번 주부터 온라인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천년의 김치, 광주와 세계를 잇따를 주제로 하는 제28회 광주 세계 김치축제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외국인이 화상으로 김치를 담그고 김치의 날을 맞아 어린이 천여 명이 김치를 담그는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드론 택시로 알려진 도심 항공교통 UAM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미래 하늘길 선점을 목표로 UAM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핵심 기술 개발에도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거대한 드론이 도심 상공을 날아오릅니다. 자율 비행으로 이동하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 이른바 드론 택시입니다. 수직 이착륙으로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그런 관련 제도를 검토를 다 한 상황이고요. 현대자동차도 지난해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기체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한화시스템도 도심형 유인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시장은 오는 2040년까지 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울산시도 관련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울산시는 가장 먼저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심 3차원 지도 제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지도가 있어야 3차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도심 항공교통 실증 노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2023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태화강역에서 반구대 암각화까지 190km 구간을 실제와 똑같은 가상 공간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드론 택시 상용화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풍부한 제조 기반과 다양한 혁신 기술을 융합해 미래 하늘길까지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시는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해당 사업을 총괄 추진할 전담부서 스마트 도시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전남 영암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 주식회사 RBT 모터스가 생산한 수제 스포츠카가 국내 1호 소량 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소량 생산 자동차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소량 생산 자동차로 인정되면 기존의 양산차와는 달리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년 이내 300대 이하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 전라남도 내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3분기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늘어난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품목별로는 신선 농산물 분야가 파프리카와 배추 등의 수출 증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45.6% 증가했고 농산 가공품 분야도 유자차와 음료 등이 꾸준히 성장해 전년보다 3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 브랜드관 확대, 미국 월마트와 코스트코 추가 입점 등 새로운 판로 개척과 수출선 다변화 정책의 결과라며 전남의 농수산 수출 기업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시군 주요 도로변의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도내 3.1운동 관련 미서운자가 2,000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아직 서운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자를 찾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전남의 본적을 두고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로 유족이나 후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이나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진의 한 마을에서 20여 년 만에 은행나무 당산제를 복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진군 병영면 동성마을은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계기로 매년 음력 5월 19일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에서 제를 지내왔던 전통 문화를 되살려 지난 20일 당산제를 개최했습니다. 동성마을 은행나무는 800여 년 수령으로 천연기념물 제385호로 지정돼 있으며
하멜 표류기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춥게도 느껴지지만 한낮에는 제법 포근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광주의 일교차도 12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 1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지만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가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안개도 자욱하게 끼고 있는데요. 현재 구리에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100m 안팎 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는 특히 안개가 짙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 중에 안개는 거치겠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날이 더 춥습니다. 대부분 5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 신안은 14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순천 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동안은 완연한 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